두 번째 발표는 주식회사 파인트 코리아에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성룡 대표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인트 코리아는 이 생분해성 소재와 이 관련 제품들을 사업화한 그런 스타트업이고요. 투자 주시도 굉장히 잘할 뿐더러 이 정부 과제 유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성룡 대표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인트 코리아 대표이사 성룡입니다. 네, 우선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좀 공유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파인트 코리아는 생분해성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주로 의료기기 스텐트나 필러, 체내 지혈 용품 제조에 필요한 이 4등급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이런 생분해성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단일 소재로는 불가능한 이런 소재들을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물성과 분해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 기술을 통해서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와 생분해성 뼈지혈제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파인트 코리아는 2021년 11월에 법인을 설립을 하였고요. 2022년에 이제 CG바이오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중진공, 미래의학 연구재단, 포스텍 홀딩스에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를 주로 연구를 해왔었고요. 창업을 하기 전에는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이런 폐속고들을 표면 개질을 해서 생분해성 고분자와 컴파운딩하고 이를 농업용 멀칭 필름에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의료기기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적용하고자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학 연구재단은 이제 파인트 코리아를 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힘든 시기에 이 정식적인 지주가 되었고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아서 저희가 힘든 시기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R&D 과제를 그동안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과제를 통해서 연구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지금 구조역시 R&D 과제를 통해서 전남대학교와 분리형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스템 그룹의 오스템 바스큘러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중견 중소 상생 협력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220평 규모의 GMP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10만 클래스, 만 클래스 정도로 나뉘어져서 생분해성 소재와 제품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트 코리아는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레전드 50 플러스 기업에 이번 연도에 선정이 되면서 매년 2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하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광주 G 유니콘과 명품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번 연도부터 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그 특허 현황은 대부분 이제 생분해성 소재 원천 기술하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하는 이런 배합 기술들 그리고 생분해성 소재에 대한 전처리 표면 개질 기술 제형을 다각화하는 이런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로니들과 뼈지혈제 제조 방법에 대한 이런 특허도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제 특이 사항은 최근에 고양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백신 기술을 농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이 기술 이전을 받은 이유가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이제 개발이 완료될 분리형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적용을 하고자 지금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생분해성 고분자들을 형상기억 고분자로 이제 만드는 과정하고 그리고 PLGA나 PLA, PEG 같은 이런 중합체 위주로 앞으로 특허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생문해성 소재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독일의 에보니까, 미국의 코르비온에서 대부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외 소재도 하지만 지금 임상적인 좀 한계를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방사선 투과성 물질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CT 검사에 검출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엑스레이의 가시성을 가지는 이런 소재들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두 번째로는 2년 3년 내에 완전히 분해될 줄 알았던 이런 소재들이 임상적인 결과로는 지금 5년이 지나도 남아 있었던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생문해성 고분자가 최종적으로 분해돼서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산성 pH가 형성이 되면서 체내 염증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 복합 소재가 필요로 한데요. 기존의 이 고온에서 소재들을 녹여서 배합을 하고 압출하는 방식은 열에 취약한 생문해성 고분자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멜트 스트렝스가 약하기 때문에 압출 조건도 좀 세팅을 하는 게 좀 까다롭고요. 보통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그린바이오 산업에서는 이제 산화방지제나 안정제, 가소제와 같은 다양한 첨가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맞춤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슬라이드는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앙코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PLA 베이스로 연순용 수류탄에 대한 이런 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고, 또 어망에 사용되는 이런 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강도가 강한 제품은 PLA 기반으로 PLA 함량을 높이면서 만들고 있고요. 비닐이나 포장재 같은 연성이 필요한 이런 애들은 PBAT 함량을 늘리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하고자 했는데, 이 첨가제들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적용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매 블렌드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매 블렌드 방식도 이 생문해성 고분자 배합비에 따라서 이 좌측 그림처럼 갤레이션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이렇게 소재가 변색이 되면서 딱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를 이제 합성적으로 해결을 할 때 마찬가지로 안정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정제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정적으로 극복을 하고자 했고요. 배합 비율을 최적화한다든지 용매 비율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저희 이렇게 반응기처럼 이 좀 특수하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분자 용액 같은 경우에 고점도의 용액을 교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상단부에는 교반이 안 되면서 상단부에서부터 갤레이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저희 반응기는 이 상단부도 교반을 할 수 있게 이중 인플레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극복을 하였고요. 이제 전체적인 저희 생문해성 복합 소재 제조 과정이고요. 이렇게 고분자를 넣어서 용액에 이제 녹인 다음에 이 고점도의 졸개를 시트에 수독을 합니다. 1차적으로 건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단단하면서도 플렉서블한 이런 시트가 제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분쇄기로 1차적으로 이렇게 찢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2차 분쇄는 이제 아토마이저를 해서 동결 분쇄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동결 분쇄를 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사이즈로 분급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분쇄 방법으로는 이제 소재가 오염이 되고 변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분쇄기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을 한 상태고요.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서스 재질로 이렇게 제작을 해왔고, 변질되는 부분도 동결 분쇄를 해도 공정 시간이 길어지면 소재가 타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쇄를 하고 냉각을 하고 이런 공정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하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건조가 완료되면 건조 감량, 그리고 압출했을 때 필요한 용유 흐름 지수, 그리고 분자량, 그리고 사출기를 통해서 이렇게 도구본 시편을 제작을 해서 물리적 특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복합 소재를 통해서 저희가 압출기도 따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필라멘트 형태로도 이렇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멜트 스트렝스가 약하다는 문제 때문에 이 필라멘트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기업에서 뭐 몇 번 테스트 할 건지, 소량으로 테스트 할 거면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소형 압출기를 통해서 딱 그 부분만 압출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체내 염증 억제나 다른 기능성 무기물들을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에 적용을 하고자 하면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면 개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소수도로 친수성이 강한 무기물을 이제 소수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표면 개질을 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원래는 이제 실랑 커플링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좀 실랑 커플링제가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이 오미야란 업체에서 탄산칼슘을 개질할 때 많이 쓰는 이런 지방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면 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 개질에 대한 분석법은 접촉각을 측정하는 방법이 정석적인데 이렇게 물에 그냥 띄어보는 방법으로도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저희가 이 기존 공정 대비해서 이 소재의 고유의 물성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물성들을 이렇게 보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존 공정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녹는 점이 차이가 나는 다양한 소재의 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물성과 분해도 조절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올리고머라는 자체적인 이런 합성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락타이드를 분자량 1000에서 2000 사이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올리고머가 이제 PLA에 적용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사이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연신율을 부과를 하고 분해도를 또 가속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소재를 통해서 이제 수요기업에서 이렇게 생분해성 튜브를 만들게 되고요. 이제 튜브 같이 좀 정밀한 제품을 만들 때는 이 압출기 자체가 좀 긴 섹션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멜트 스트렝스가 약하기 때문에 이 온도를 주는 구간이 좀 여러 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정밀하게 온도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 압출을 해야지만 좀 정밀한 튜브를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fem토처 레이저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 스텐트가 제조해야 되고 현재는 이제 동물 실험까지 저희가 그 수요기업에서 진행이 된 상태고 체내 염증에 대한 평가도 특이 사항이 없었고 공기결 통해서 이런 세포 독성이나 엑스레이 가시성이 있다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딥몰딩 공정이라 해서 기존의 이런 압출기로 만드는 튜브가 초반에 이제 그 세팅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20%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올해 이 공정상에 있던 변질되는 소재 또 마지막에 20%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율적 아무리 좋은 수율이 나와도 6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한 번 테스트할 때 최소 1kg 정도 수량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테스트할 때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을 하고자 지금 좋은 딥몰딩 튜브를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압출기 자체도 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가격이 2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대신 딥몰딩 장비는 이제 500만 원 정도면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 용액에 담가서 이제 소량으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들기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공정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비용적으로 공정적으로 많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23년도 11억 원, 24년도 32억 원, 이번 연도는 5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스텐트 연구 개발 용도나 체내 지열 용품 이쪽으로 납품이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PLA에 아이오딘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좀 엑스레이 가시성을 부과하는 쪽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보단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된 이런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체내 염증 억제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 PLA 합성 과정에서 MGO를 붙이는 방법으로 지금 성균관대에서 좀 합성법이 완료가 돼서 지금 수요 기업에서 스케일업을 좀 해달라는 의뢰를 지금 받은 상태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국대에서 기술 이전 받은 기술인데요. 지금 필러 업체에서 이 생분해성 고분자를 25에서 50 마이크로 사이에 구형 비드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이즈의 구형 비드여야지만 이제 시술을 했을 때 그 환자의 고통이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용액 방사해서 침전하는 방법에 당국대 기술을 이전을 받았고 이게 이제 수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이제 키스트에서 기술 이전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필러 업체의 니즈인데 현재 히알루론산하고 PLA 복합 필러를 이제 만들고 싶은데 이 멸균 과정에서 PLA가 녹아버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고내열성의 PLA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니즈가 있어서 지금 키스트에 그 스테레오 컴플렉스 PLA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소재로 만들어진 생분해성 마이크로리드 패치고요.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 쪽으로 연구 개발이 됐는데 현재는 이제 화장품 쪽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저희는 이 생분해성 이제 니들 안에 지금 비타민 C와 연어 정소 추출물인 PDRN을 지금 담지를 해서 지금 제품을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해서 강점은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이 지금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장품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리형 마이크로리드 패치를 반려묘에 적용을 하고자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리되는 기술까지 저희가 구현을 한 상태고요. 이를 양산을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실리콘 몰드를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분리형 니들을 왜 반려묘에 적용을 하고자 하면 이 고양이들이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좀 동물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경구 투약을 하려 해도 너무 예민해서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치로 전달을 하는 약물을 전달을 하는 이런 니즈가 강한데 이 패치조차도 이제 그루밍이라는 이런 씻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패치도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 이런 분리형 마이크로 니들이 적용이 되면 좀 많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화장품 업체에 좀 의뢰를 받아서 OEM 제조로 지금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 니들은 하지만 지금 또 자체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저희가 수출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국내 실적들이 좀 필요로 해서 좀 자체 브랜드를 국내에서도 좀 판매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소재를 만들어진 뼈 지혈제인데요. 외과 수술을 할 때 이 뼈의 출혈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4등급의 의료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이게 분해가 되지 않는 보낙스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분해가 되지 않으니 이런 염증과 골유합을 방해한다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현재는 분해가 되는 이 플록서머 기반으로 뼈지혈제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성이 너무 단단해서 수술하기 전에 좀 여러 번 반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끈적이기 때문에 핸들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혈 유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 번 처치해야 한다는 이런 불편함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사용 편의성을 개선을 해서 사전에 반죽할 필요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지혈 효과를 가지도록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LP 인허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피내 반응과 급성 독성 시험은 지금 패스한 상태고 나머지 7개의 시험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아마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뼈지혈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록서머 기반의 제품으로 사용 편의성 개선된 이런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좀 타겟팅을 할 거고요.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플록서머를 PLA로 대체를 해서 지혈 유지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여기에 트리칼슘 포스페이트와 같은 이런 골재생 기간을 단축하는 무기물까지 적용을 해서 기능성 뼈지혈제를 만들어 이런 보낙스 시장까지 대체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글로벌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들에 지금 지원을 해서 대부분 선정이 되었고요. 이번 연도 8월에 이제 한중 의료 산업 혁신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중국 업체인 유고그룹과 이제 아마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유고그룹에서 생분해성 고분자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기술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과 홍콩 현지 업체인 유니월드 홀딩스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 쪽에 이제 K뷰티 화장품인 저희 마이크로니들을 이렇게 수출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뼈지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국내 허가가 나오면 바로 FDA나 CE를 준비를 해서 바로 선진국으로 진출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 협업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시설 자금에 필요한 자금들도 중진공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금이 부족했을 때 저희가 또 기보 스타밸리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Q&A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하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생분해성 소재가 이 뷰티 프로덕트까지 카테고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중간에 이제 K-뷰티 언급하시면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바빌리티도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VC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도 해서 혹시 좀 더 첨언해서 좀 추가로 설명이 가능하신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에 그러니까 더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화장품 쪽을 확장하고 있는 그 BD 그 사업 지금 개발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그 대표님의 지금 전략이 좀 세부 전략이 어떤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일단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라파스라는 업체와 주빅이라는 업체 뭐 이렇게 유명한 업체들이 있고요. 미리 이제 뚫어놓은 이런 수출 경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존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들어가려면 결국 이제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점에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좀 강도가 높고 효과가 좋고 여기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요새 보관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이걸 좀 더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이제 처음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 불량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이번 연도에 완성이 되면 이제 앞선 차별성도보다 더 좋은 강점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기능성 뭐 주름 개선이나 이런 미백 쪽의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뭐 칩신 전에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사용 환경이 제한적이고 이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블리어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나오게 되면 이 사용자가 뭐 굳이 칩진 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금 이제 마이크로 니들로 요새 중소기업들도 많이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좀 많이 하려고 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파인트 코리아 강점은 이 소재부터 제조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바이어가 원하는 형태나 원하는 뭐 전달력, 뭐 유효 성분, 뭐 원하는 형태 니들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바꿀 수 있다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파인트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그 파이프라인이 너무 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코스메틱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니들인데 거기서는 현재 버전에서는 반려묘를 타겟으로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상피복제와 같은 부분 이제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파인트 코리아가 원래 저희 미래양연구재단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을 때의 그 파이프라인의 어떤 지금의 확장 의 어떤 뭐 이렇게 배경 역사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의료용으로 쓰이는 이런 생분해성 소재들이 따로 인허가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디컬 그레이드다 증명을 하려면 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뭐 수요업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4등급에 쓰이는 이런 소재들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수요기업에서 아직 인증을 받으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나 또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서 이 식약처 인증을 받으면서 메디컬 그레이드라는 이제 이런 마케팅을 좀 활용을 하고자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저희가 의약품 쪽으로 타겟팅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 바로 할 수 있는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을 완성을 했으니까 또 바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반려동물 쪽으로 이렇게 좀 차근차근 접근하는 방법을 좀 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크로니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패치에 코팅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이제 효능을 유도하는 형태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털로 뒤덮여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붙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도 완성을 하고 네. 이제 그 고양이 쪽으로 임상이 들어가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털 쪽에 안 붙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밀고 직접 붙이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집사인데요. 털 미는 거 정도야.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을 때 이제 패치를 붙이는 부위가 이제 그 엉덩이 위쪽에 골반 쪽에 붙이면 돼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저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인트 코리아가 저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사업의 파이프라인이 많고 포트폴리오가 많으신 건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 중심은 한 가지로 명확하다. 저희가 이 생분해성 소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은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끝으로 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회사가 연매출 이제 몇십억씩 내시고 영업이익까지 내시는 회사가 심지어 지방에 계세요. 지방 소재 기업이세요. 근데 요즘에 그 VC들께서 그 지방 펀드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고 그 펀드가 실은 소진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쪽은 더더욱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펀드라면은 저는 이런 회사는 정말 하일리 레커멘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